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8일 월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강원도 의원들이 스스로 만든 조례가 최근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 성실한 의정 활동의 결과라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인데요. 반면 의원들이 실적을 쌓기 위해 조례 제정을 남발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병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원도 의원들이 직접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조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올 들어 처리된 136건 가운데 의원 발의 조례는 107건으로 전체 79%를 차지합니다. 강원도가 제출한 조례 안건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렇다 할 입법 지원 없이 직접 발로 뛰며 지역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실제 이달부터 시작된 정례회에 의원들이 낸 15건의 조례는 여성 농업인 육성, 어장 지원, 교통안전 증진, 소음 피해 학교 지원 등 지역 민감도가 높은 내용입니다. 의원들의 입법 정책 활동이 증가하면서 강원도 의회가 지난달 입법 정책 지원 부서를 확대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만 비교해봐도 2배 이상 조례 입법 발의가 건수가 증가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에 없던 조례 홍수 상황을 보면서 곱지 않은 시선도 있습니다. 의원들이 의정 실적을 쌓기 위해 경쟁적으로 남발할 수 있다며 조례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적 쌓기나 아니면 다른 조례를 가지고 베끼는 이러한 내용 없는 조례도 많기 때문에 내용에 대한 철저한 검증들이 필요하고 의회 일각에서도 한 번 제정한 조례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일고 있습니다. 조례가 제대로 된 목표나 취지에 대해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갖다가 매년 평가해서 강원도도 행정기관이 제출하는 조례안은 입법 예고,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치는데 이런 과정이 의원 발의에서는 강제력이 없다는 점도 되돌아봐야 할 대목입니다. 조례 제정은 강원도 의원들의 자치 입법권입니다. 그러나 그 권한 못지않게 도의원들의 책임성도 가벼워 보이지 않습니다. MBC 뉴스 박병근입니다. 원주중앙시장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원주시의 재축 비용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만약 지원이 어렵다면 나동 건물을 시가 직접 매입해 줄 것도 함께 언급했는데요. 원주시는 지원할 수 있는 명목이 없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올해 초 화재가 난 뒤 1년 가까이 천막으로 가로막힌 원주중앙시장 나동. 복구 방안을 놓고 애초에는 재건축으로 의견이 모였지만 이내 나동만 그대로 짓는 재축으로 바뀌었고 8월에는 보수 보강으로 10월에는 또다시 재축으로 방향을 돌렸습니다. 비용 문제가 계속해서 발목을 잡고 있는 건데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시에서 일부라도 비용을 부담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최근 선정된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중앙시장을 포함시키면 가능하지 않냐는 겁니다. 투입되는 사업비만 400억 원에 달하다 보니 일말의 기대를 걸 수밖에 없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사업에 대한 저는 지원 없이는 우리는 추진이 불가능하다. 다시 이제 고민을 해달라. 원주시는 사업비 세부 항목이 국토부 차원에서 결정됐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다른 항목을 추가하는 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선정된 이후에 저희가 그 사업 계획을 임의로 바꿔서 다른 사업을 집어넣어서 집행할 수가 없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추진위는 또 시장 건물이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시 차원의 지원이 어렵다면 원주시가 나동 건물을 시세 수준에 매입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원주시는 내부적으로 잠시 나왔던 방안일 뿐 진지하게 논의된 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화재 1년이 가까워지고 있지만 이렇다 할 합의도 진척도 없는 상태에서 시간만 흐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KTX 강릉선의 동해역 연장 운행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현재보다 열차 이용객이 늘 것이 예상되고 있는데 이 동해역 일대에는 주차 공간이 부족해 교통 대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해시 송정동에 있는 동해역입니다. 역사 주변은 KTX 강릉선 연장에 대비해 시설 개선 공사가 한창입니다. 동해역 주변은 현재도 주차 공간이 부족한 상황인데요. KTX가 개통되면 상황은 더 심각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코레일 측은 동해역에는 127대, 묵호역에는 60대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 확장 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기존에 보다 한 2배, 3배 정도의 면수를 확장해서 그렇게 해서 고객들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 하지만 KTX가 하루 최소 4, 5회 운행하고 한 번에 400여 명이 탑승하는 점을 감안하면 주차 공간은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해시는 지난해부터 동해역 앞에 300여 대 수용 규모의 주차장 확충을 계획해왔지만 국비 확보가 원활하지 않아 진척이 없습니다. 빨라야 내년쯤 시 자체 예산으로 시유지 부분만 먼저 200대 수용 규모로 주차장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개통 시점에서 주차 수요가 폭발을 한다면 송정동이 일단 한간 도로들이 꽤 넓은 도로들이 여러 군데 있어서 일단 노상에 주차를 좀 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으로는 대중교통과 환승 체계를 연계하는 게 시급한데 이 부분도 더디긴 마찬가지입니다. 한편 KTX 강릉선의 동해역 연장 개통이 안전시설 정비 등이 미비해 내년 초로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춘천 근화동에 청년들이 꿈을 키울 수 있는 청년 창업 공간이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카페와 꽃집 그리고 가죽 상점까지 다양한 수제품 상점과 공방들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춘천역과 남춘천역 사이 춘천 근화동 396번지. 요란한 경춘선 철도가 지나는 교량 아래로 하얀 컨테이너 건물 30개 동이 예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제각각 컨테이너 안에선 장신구와 목공예품 등 특색 있는 수제품 제작이 한창입니다. 최근 새롭게 문을 연 청년들의 창작 공간 근화동 396입니다. 대부분이 IT나 이런 지식 기반 서비스나 많이 이런 쪽에 몰려 있는데 지역에서 이런 핸드메이드나 자기 기술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창업 지원이 거의 처음이거든요. 이곳에선 제품이 모두 수작업으로 이뤄져 대량 생산되는 공산품과 달리 개성 넘치는 작품들이 가득합니다. 3대1의 경쟁률을 뚫고 청년 창업가 18개 팀이 입주해 소중한 창업의 꿈을 이뤘습니다. 친환경 가죽과 재활용 의류를 이용해 가죽 제품을 만들어 온 24살 정유선 씨도 자신의 첫 공방을 차렸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이런 기회 자체가 원래 지방에는 잘 없잖아요. 서울 쪽이나 수도권은 이런 게 많은데 춘천에 이런 게 생겨서 좋아요. 춘천시는 이곳에 입주한 청년들에게 창업 지원금과 브랜딩 교육 등을 제공하고 온라인 제품 판매를 위한 스튜디오도 마련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창작자들이 모이다 보니 시너지 효과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아직 얼마 되지 않았지만 서로 협업을 하자는 이야기도 오가고 있고 시작부터 좀 성과를 보이는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만족합니다. 근화동 396은 상품 판매는 물론 요즘 젊은 층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1일 강좌인 원데이 클래스도 운영하며 소비자와 소통할 계획입니다. 도심에 버려졌던 철도 교량 아래의 공간이 청년 창업 인큐베이터를 넘어 청년들의 문화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강원도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진학지원센터가 수험생을 위한 대학 입시 지원에 나섰습니다. 우선 오는 20일 오후 1시 춘천 강원유아교육진흥원에서 교대 수시 지원자를 위한 면접 지도와 상담을 진행합니다. 또 다음 달 14일에는 춘천과 원주, 강릉 권역별로 정시에 지원하는 100여 명의 신청자를 대상으로 1:1 맞춤형 상담을 벌입니다. 또 예약을 통한 개인별 입시 상담을 이번 입시가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농림축산식품부가 소와 돼지의 항체 검사를 강화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 들어 9월까지 소의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률은 97.9%로 지난해와 비슷했지만 돼지의 경우는 76.4%로 지난해 80.7% 수준보다 낮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구제역 발생 위험이 높은 겨울철을 맞아 도축장으로 출하되는 소와 돼지의 항체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항체 검사 결과 기준치 미만으로 확인된 비육돈 사육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플라이 강원이 제주 노선 취항을 기념해 강원 도민 대상 특별 할인 행사를 벌입니다. 플라이 강원은 오는 22일 취항하는 제주 노선에 대해 20일부터 예약센터를 운영하는 가운데 우선 오는 30일까지 편도 기준 평일 2만 원, 금요일을 포함한 주말은 3만 원의 특별 할인 행사를 진행합니다. 또 다음 달 1일부터 24일까지는 평일 3만 원, 금요일 포함 주말은 5만 원의 특가 판매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올해 강원도 내 보이스피싱 범죄 발생이 늘고 검거 건수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올해 10월 기준 도내 1,059건 158억 원의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생해 지난해 같은 기간 816건 90억 원보다 각각 30%, 76%가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거 건수와 인원도 늘어나서 1,101건에 1,273명을 붙잡아 지난해 670건, 그리고 838명보다 각각 64%와 52%가 증가했습니다. 피해 유형별로는 대출 사기형이 86%로 가장 많았고 연령별로는 40에서 50대 그리고 여성보다는 남성의 피해가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와 원주 DB 농구단이 겨울철 화재 안전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는 어제 원주 종합체육관에서 열린 원주 DB와 서울 SK의 경기 관객을 대상으로 불이 났을 때 대피를 우선해야 한다는 내용을 전달하고 주택 화재 경보기 등 소방시설의 중요성을 홍보했습니다. 또 경기에 앞서 지난 4월 동해안 산불 당시 현장에 투입됐던 소방관들이 시투에 나섰고 안전상식 낱말 맞추기 게임을 진행해 관객들에게 기념품도 전달했습니다. 강원지방 중소벤처기업청은 내년부터 식품기업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관리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강원지방 중기청에 따르면 내년부터 광고실증제를 비롯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소시지와 음료수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해썹이 의무 적용되는 등 식약처의 적용 기준이 대폭 강화됩니다. 이에 따라 도내 건강식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기술 세미나를 열어 식품 안전 정보를 제공하는 등 관련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와 원주지방환경청이 미세먼지 불법 배출 예방 감시단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감시원 118명을 투입해 미세먼지가 심한 이번 달부터 내년 4월까지 미세먼지 불법 배출 감시와 상습적인 불법 소각 발생 지역 순찰 등을 벌입니다. 또 감시원들은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대한 홍보와 미세먼지 위기 경보 발령 시 국민 행동 요령 전파 등 정책 알림이 역할도 맡게 됩니다. 원주를 비롯한 도내 의료기기 업체들이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해 오늘부터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열리는 국제 의료기기 전시회에 참가합니다. 원주 의료기기 테크노밸리가 10개 업체로 구성된 원주 공동관을 개설하고 나머지 31개 업체는 개별 참가 등의 방식으로 제품 홍보에 나섭니다. 2017년과 2018년에도 원주 공동관을 통해 각각 343만 달러와 74만 달러의 수출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춘천시가 치유의 숲 조성 후보지로 동래면 거두리와 신부급 지내리 두 곳을 선정했습니다. 치유의 숲은 휴양과 스트레스 해소 등을 위해 기존 산림을 활용한 치유 코스와 치유센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5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됩니다. 춘천시는 오늘 농업기술센터에서 보고회를 갖고 최종 후보지 선정에 나설 계획입니다. 춘천시는 오는 2023년까지 음악과 예술이 있는 콘텐츠형 치유의 숲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강릉시가 자영업자 대책으로 내놓은 노란우산공제 희망보조금 지원 사업 예산을 소진될 때까지 지원합니다.
강릉시는 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가 이 노란 우산 공제에 가입할 경우 매달 5만 원씩 최대 30개월간 모두 150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가입 장려금 신청 요건은 노란 우산 공제에 우선 가입해야 하고 직전 연도 연매출 1억 원 이하이면서 도내에서 1년 이상 업종 신청을 해야만 가능합니다. 태풍 미탁으로 피해를 입은 사방시설의 복구가 내년 장마철 전까지 추진됩니다. 강원도는 산지 사방 34헥타르와 임도 4km, 사방댐 8개 등을 복구하기 위해 설계가 끝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해 내년 장마철 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태풍 미탁으로 인한 도내의 사방 분야 피해액은 51억 원이며 복구에는 85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양구군이 노후 생활 안정을 돕고 노인의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내년 노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양구군은 내년 노인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 37억 3천만 원을 들여 노인 1,136명에게 공익형과 시장형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